자, 금연친구에 방문해서 담배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제가 나눠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유형은, 나는 그동안 여러 번 시도해봤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새해만 되면 담배 끊는 거 시도해봤는데, 도대체 일주일을 넘긴 적이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하루도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다. 담배 없이 정말 내 인생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해보니까 못하겠더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아무래도 니코틴에 대한 그 의존도, 중독성이 높으신 분들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해서 해본 분들보다는 그냥 혼자 해본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혼자 한번 결심하고 1월 1일 되면 한번 해보고, 근데 1월 한 4일, 5일도 못 버티고 도로 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금단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핑계는 본인이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니코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담배를 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시고요. 아이고,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못 끊었다.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못 끊었다. 또는 부인이나 가족이 너무 나를 화가 나게 해서 못 끊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그게 니코틴의 금단 현상을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니코틴 그 금단을 줄여주는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설프게 자꾸 의지로 하다가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의지로 성공하는 건 3%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의지로 하다가 실패하면 재흡연,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거는 좀 확실한 방법으로 그런 금단 현상을 과학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금연하시는 게 좋겠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금연친구에서 몇 가지 설문에 응답을 하시면 방법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건소에 가서 니코틴 패치나 껌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병원에서 금단 현상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그동안 실패했던 경험과는 달리 굉장히 편안하게 담배가 끊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도저히 자신이 없고 그런데 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일단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보시라는 거예요. 담배 안 끊으셔도 돼요. 끊지 않고 그냥 먹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연약을 처방해서 드시면 약을 먹는 동안에 그 담배 맛이 서서히 사라지고 담배 맛이 옛날 같지 않아집니다. 이게 이제 니코틴 수용체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담배가 맛이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한번 끊어볼 수 있겠네, 담배 안 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다른 방법이 안 되셨으면 일단 약을 한번 먹어보셔라, 이거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유형은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분들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실제로 이런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유형이 흔치는 않은데요. 나는 담배 평상시에 안 피는데 술 먹을 때만 몇 대씩 펴, 또는 골프 칠 때만 펴, 나는 고스톱 칠 때만 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유형의 흡연자들이 흔하진 않은데요. 조사를 해보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대개는 니코틴에 대한 중독성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완전 금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흡연의 어떤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담배를 물론 많이 피는 것이 더 나쁘지만 적게 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담배를 적게 피는 분들은요, 개비수가 적은 분들은 연기를 더 깊이 흡입하거나 그 담배 연기를 좀 오래 몸 안에 머금게 하는 그런 흡연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끊어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니코틴 패치나 약물 치료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냥 저희 금연친구가 제공하는 일정 간격 감염법, 그런 자기 의지 감염법 중에 조금 특화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쉽게 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시고,
금연침과 함께 오늘 당장 금연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연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의지만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니코틴 패치나 또는 뭐 요새 약도 있다 그러는데 약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의지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담배 끊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또는 결심, 이거 없이 어떻게 끊겠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서 약을 먹고 또 뭐 몸에 패치를 2장, 3장 붙인다고 해도 본인이 피려고 마음 먹으면 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주로 이제 배우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편 담배 끊게 담배 피면 막 토하고 무슨 막 이렇게 되는 좀 부작용 나는 약 좀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도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런 약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흡연 충동을 좀 억제해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금단 현상을 줄여주고. 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의지만으로 끊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썩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만으로 끊었을 때 성공률이 겨우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의지만으로 끊는 게 3%인데 그 약을 먹으면 훨씬 성공률이 올라가요. 뭐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연이라고 하는 게 등산이라고 비유를 하면,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 의지 없이 그냥 억지로 끌고 가면은 정상까지는 절대 못 가겠죠,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약이나 패치 같은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등산 갈 때 조금 장비를 갖추고 가면, 제가 이제 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스틱도 있고, 그죠? 신발도 조금 좋은 등산화를 신으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이나 그 패치는 사실은 등산 갈 때 여러분들이 그 등산 장비, 그 등산 지팡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다 그래서 그 약이 금연을 저절로 시켜주지는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등산 스틱을 들었다고 해서 등산 스틱이 여러분들 정상까지 끌고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산에 갈 때 여러분 의지로 걸어가는 거지만 이 스틱을 가지고 가면 넘어질 확률이 적고 사고 날 확률이 적죠. 잘 이렇게 짚어줄 수 있고 훨씬 덜 힘들거든요. 무릎도 무리가 안 가고.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패치를 붙이는 행위는 사실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등산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아무래도 훨씬 안전한 산행을 보장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만으로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겐 저는 꼭 패치나 약물의 도움을 받으라고 요청하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이 약만 먹으면 저는 그냥 노력 안 하고 끊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또는 패치를 붙여도 선생님의 흡연자의 금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의지 없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정상을 갈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의지와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또는 니코틴 패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50대 50으로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금연 성공의 지름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금연 결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결심 완전히 끝났고 막 그 100m 출발선 상에 서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준비할 거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번 더 금연의 이유들을 좀 확인해 주세요. 왜 끊어야 되는지. 뭐 본인의 건강도 있겠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질병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 이유로도 하루에 4,500원씩 너무 아깝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끊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한 이유들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곧 아이가 태어난다. 어떤 분은 곧 내가 이제 손자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금연 시작일을 다시 지금 리마인드하고 정해주세요. 가능하면 뭐 기념일이나 좋은 날 이렇게 하셔도 좋겠으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가금연이 아니고 뭐 패치를 붙인다거나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 약물을 처방하기로 정하셨다면 약을 복용하고 일주일 후가 금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정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고 빨간색으로 별표 쳐놓으시고 이때부터 끊는다라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금연 결심을 가능한 좀 많이 널리 알려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 보여주리라 생각하고 조용히 나 혼자 결심하고 끊고 그 다음에
금연 성공하고 나면 우리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여러분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 몇 월 며칠부터 담배 끊을 거야 라는 그 멘트를 여러분 가족과 직장 동료, 자녀에게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이 부끄러워서라도 재흡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걸 알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료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담배를 잘 끊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겠죠.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널리 알릴수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금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변 환경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담배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있죠. 그 라이터라든지 재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싹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담배 를 생각나게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개인마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노래방 또는 게임할 때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미리 다 한번 생각을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흡연의 유혹이 생기는 그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술자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꼭 담배 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스톱 칠 때는 꼭 피워야 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심심하면 또 피게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너무나 상황들은 다양한데 미리 한번 예상을 하시고, 자, 이제 내가 D-Day부터 금연을 할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유혹이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적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데 담배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담배 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잠깐 좀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하고 잠깐 눈을 감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고 참아낸다. 이런 거죠. 미리 한번 생각하면 실제로 그런 유혹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 행동을 하시고 그 흡연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연 친구와 함께 잘 준비하시고 반드시 금연에 성공하세요. 자, 여러분 금연 시작하셨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은 조금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가에게. 국가가 도와준다는 게 좀 이상한가요? 사실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의 금연을 지원해주는 몇 가지 그 지원 체계가 지금 있거든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가까운 병의원에서 모든 병원이 다 금연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저희 금연친구에 있는 그 배너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검색을 해서 우리 동네에 어느 병원에서 금연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해주는지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보통 이제 6회 이내에 3개월 정도 금연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2주에 한 번 가는 병원도 있고 또 한 4주에 한 번씩 오라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받는데 약물을 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이렇게 호기중 일산화탄소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도 해주고 하는데, 이 검사 비용 전체를 국가가 부담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 기금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6번을 빠지지 않고 내원하거나 아니면 처방을 56일 이상 받으면, 그래서 그 약을 잘 먹으면 성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공해야만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기간만 잘 이수하시면 전액 다 무료로 이제 처음에 1회, 2회 소량의 돈을 내거든요. 그거 내는데 그건 이제 3회부터는 이제 돈을 안 받고 요 기간을 이수하면 1회, 2회 돈 낸 것도 전액 다 통장으로 다 환급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물품이라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전자혈압계,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요새 건강 시계인가요? 이런 것들 거의 한 10만 원 넘는 굉장히 좋은 그런 건강 보조 물품들을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손해고 안 하면 손해입니다. 무조건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